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의 어떤 그 경제 발전 지역에 대한 얘기로서 중국의 남쪽에 있는 심천, 션전하고 중국의 북쪽에 있는 동북 지역이라고 얘기하죠. 그 지역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하는 이유는 심천이라고 하는 것은 1980년대 개혁개방 정책을 실험적으로 했던 경제특구였죠. 그래서 그 경제특구 실험이 성공이 되면서 중국의 다른 지역까지 개방이 확산됐던 그런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심천입니다. 그러면 심천은 그 당시 왜 그곳을 선정했는가? 경제특구로. 개혁개방정책은 80년대에 시작된 것이죠. 80년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은 문화 대혁명이 거의 1976년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후로 한 3, 4년 사이에 새로운 지도부, 특히 등소평의 등장으로 인해서 사회주의 현대화,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 이제 경제특구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심천입니다. 그래서 80년대에 시작된 중국의 경제발전 정책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지금 현재는 중국이 미국과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G2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천 얘기를 하고 나서 왜 또 동북 지역 얘기를 하느냐 하면, 중국의 각 지역별, 지금 심천은 중국의 동남 지역이게 되겠죠. 동남 지역인데, 동남 지역은 예로부터 상업 중심의 그런 지역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중국의 주요 정치 중심은 황하 근처죠. 황하 중상류 지역의 섬서성이라든가 허난, 하남성, 화베이 뭐 이런 지역인데, 그런 지역부터 이 홍콩이나 이런 지역은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곳이죠. 그래서 중국 문화가 원래 농경 문화라고는 얘기하지만, 사실 이런 지역은 해상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또 산악 지역도 있어서 화전농을 하고 계속 이게 어떤 한 곳에 정착하기보다는 이동하는 그런 삶을 영위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 농경 문화, 즉 다시 말해서 중국의 전통 문화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동북 지역은 뭔가?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만주죠. 만주 지역인데, 이 지역은 만주족들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 늘 주도권을 잡고 살아왔습니다. 우리나라 한반도와 중국이라고 하는 농경 문화는 그 만리장성 이남 쪽에 주로 포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중간 지역에 한반도와 만리장성 이남의 한족 지역의 중간 지역에 유목민족들이 살고 있었던 거죠. 특히 이 동북 삼성에는 만주족들이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 왕조인 그 청나라가 이 만주족에 의해서 통치된 건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는 늘 어떤 만주족들, 그 당시 귀족이지, 청나라 때는 귀족들, 지배계층의 그런 것들, 그 신성한 지역으로서 한족들의 이주를 막았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제 그런 전통 시대를 지나서 그 지역은 뭐예요? 이제
일본과 러시아가 철도를 부설하고 이러면서 자기들의 어떤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대상 지역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좀 빠른 속도로 일본의 어떤 영향권 안으로 빠져들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옛날에 뭐 부위 마지막 황제죠. 부위가 만주국을 세웠던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일찌감치 철도도 부설되고 그 제국주의 열강들이 앞다퉈 진출했던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청나라가 근대 국가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그러한 그 어떻게 보면 교통 인프라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갖춰진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사회주의 중국이 들어선 다음에는 이 지역이 또 전략 요충지로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진 지역입니다. 지금 뭐 발전되어 있는 도시 지역들 상해나 뭐 홍콩 뭐 이런 지역들 청도나 이런 데 보면 모두가 다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고 교통이 편리하죠. 그렇지만 이제 전략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교통이 편리하다는 것은 방어 어떤 적의 침략에 대비하는 데는 상당히 취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동북 삼성 지역은 어떻습니까? 바로 국경으로 이제 북한이 있고요. 또 그 더 북쪽으로는 소련, 지금이야 물론 러시아로 됐지만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중공업 기지 같은 것, 국가에서 아주 중요한 기관 산업들 이런 것들을 그 지역에다 많이 건설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중국이 들어서면서 가장 중요한 전략 요충지에다가 주요한 산업시설들을 많이 건설했다는 점에서 1950년대나 뭐 60년대 문화대혁명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 지역이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중국 경제의 심장부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지역, 동북 지역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지역이고 그 지역을 다시 이제 넘어서서 그 지역에 중점을 뒀던 마오쩌둥이 시대가 끝나고 등소평의 시대가 들어서는 1980년대에는 이 경제의 중심 지역을 중국의 남부 지역으로 옮겨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 이런 그 중국의 동남 지역의 대표 내지는 그 개혁개방 정책의 가장 상징적인 경제 특구의 대표 도시인 심천, 션전이죠. 션전에 대해서 좀 더 좀 자세하게 알아보고 그 다음 지금 동북 지역은 지금 현재는 또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두 지역을 비교해 봄으로써 현재 중국이 경제 발전 정책을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고 어떤 현안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나갈 것인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제 심천에 대해서, 션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션전 경제특구죠. 요즘 뭐 언론에 보면 중국의 이제 뭐 드론 산업이 아주 발달된 곳, 중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를 선도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드론 개발하고 드론 관련된 기술 개발 회사나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는 곳이 바로 중국의 션전이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럼 이 도시는 언제부터 이렇게 경제 발전이 되었고
했는가, 그런 얘기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1980년 8월이네요. 광동성 션전시에 중국 정부가 경제특구라는 것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션전이라는 그 시를 경제특구로 만들었다. 경제특구를 지정한 곳이 모두 4곳이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션전하고 주하이, 그 다음에 복건성에 이제 샤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샨토가 있었죠. 그래서 4개인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성공적인 것이 바로 이제 션전이고, 그래서 이제 션전을 대표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심천을, 당시 상황은 중국이 자본주의 국가들과 교류를 하지 않는 시절이었죠. 공식적인 그런 그 무역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래도 사회주의 중국에서 뭔가 필요한 물품이나 물자들은 주로 자유무역 도시인 홍콩을 통해서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홍콩은 그러한 그 수출입으로 얻는 그 반사이익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경제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또 한편 이쪽 동북 지역에서는 북한이 사실은 그러한 기능을 좀 했었다고 해요. 중국에 필요한 물자를 뭐 한국이나 이런 데서, 한국은 아니겠지만 다른 외국에서 구입을 해다가 중국에다 넘겨주는, 사실 그런 기능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80년대 등소평은 고민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념 추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단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그 다음에 이념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마오쩌둥이 그동안 너무 사회주의 이념에 갇혀서 어떤 뭐 경제 발전을 위한 그러한 조치들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 경제 발전에 가장 유리한 것은 바로 자본주의예요. 따라서 자본주의적인 냄새가 나거나 자본주의적인 그런 시장, 이런 것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오는 계획경제, 계획시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획을 철저히 시행하면서 시장을 부정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은 아주 경제가 엉망이 되었던 거죠. 맨날 사상 논쟁, 그죠? 이념 투쟁, 이런 것만 해온 거야. 그게 이제 자기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치명적으로 1966년에 문화대혁명을 일으켜서 공산당 내지는 국가 권력을 자기가 독점을 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중국의 경제라든가 민생은 완전히 실패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한 폐단을 새롭게 고치기 위해서 개혁을 주장하게 되었고, 물론 등소평이죠. 그 다음에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문호를 개방해야 된다. 그래서 문호를 열어서, 왜 열어? 열어야만이 해외에서부터 들어오는 자본, 그죠? 돈이 없어. 경제 발전을 하려도 워낙 경제를 망가뜨려 놨기 때문에 그런 그 자본을 빌려와야 되는 거죠. 끌어와야 되는데 어디서 끌어올까? 그러니까 외국 기업들을 좋은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세금도 몇 년 동안 안 받을게, 그리고 토지도 아주 싸게 빌려줄게, 건물도 거의 무상으로 대여해 줄게, 이런 조건들을 해서 외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한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들은 자본력도 가지고 있고 또 상품 경제에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기술력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야? 중국에서는 뭘 제공할 수 있나? 값싼 노동력, 그죠? 그래서 어떤 그 경제 발전, 시너지 효과를 노려보겠다라고 시작한 것이 바로 이 경제 특구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네 곳의 경제 특구 다 어디에 있습니까? 광동세계 세 개 있고 또 하나는 샤먼 저 복건성에 있죠. 그러니까 중국의 남쪽 해안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서양 세력들이 바닷길을 통해서 중국에 진출할 때 들어오기 시작한 제일 먼저 교류를 시작했던 중국의 남부 지역입니다. 지리적으로 정치 중심인 북경과는 상당히 멀고요. 또 면적이나 이런 걸 봐도 심천, 그 당시에 심천의 그 크기는 그렇게 큰 땅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제 멀리서 중국 공산주의 체제 안에서 지금 뭐 마오가 죽긴 했어도 마오를 추종했던 그런 그 세력들이 많이 있겠죠. 그 세력들은 여전히 사회주의 이념을 끝까지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자본주의적인 것에 늘 그냥 본능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북경에서 가까운 뭐 텐진, 뭐 샹하이 이런 데를 바로 그냥 큰 도시를 이렇게 경제 특구로 지정해서 하기에는 리스크가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덩샤오핑이 생각해낸 게 중국의 남쪽 지역, 광동성, 그다음에 복건성 이런 데다가 조그만 점에 불과하겠지. 저 전체 중국의 대륙의 면적에 비교해 본다면 아주 적은 지역에다가 한번 시험적으로 해보자 해서 한 겁니다. 위치적으로는 그렇고 또 근본 목적은 해외 자본과 기술을 들여오기 위한 것이었다. 근데 또 위치는 또 왜 거기 돼? 심천, 션전은 거의 홍콩과 붙어 있어요. 지금도 션전과 홍콩을 왔다 갔다 하는 전철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과 심천은 그 중간에 이제 국가와 국가를 뭐 출입국 할 때는 이미그레이션이 있잖아요. 그거와 비슷한 게 똑같이 있습니다. 심천과 홍콩 사이에는. 그래서 그 뭐 출퇴근하는 사람들, 심천에 살면서 홍콩으로 출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위치는 거의 홍콩이랑 딱 붙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이 위치적으로 봐도 홍콩을 모델로 한 거예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홍콩의 경제 부는 뭡니까? 대륙에서 필요한 모든 물자를 자본주의 세계에서 들어갈 때 구매해야 될 때 그 구매 대행과 그런 그 유통을 했던 것이 바로 홍콩이에요. 그리고 또 홍콩은 뭡니까? 동남아시아에 퍼져 있는 많은 그런 그 화교들이 이 화교의 특성은 뭐예요? 뭐 말레이시아에 가서 뭐 몇 대 살아도 몇 대에 걸쳐 살고 있어도 자기들은 영원히 중국 사람이다, 화인이다, 화예다, 화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혈연주의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뭐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을 그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에다가 다 놓지 않고 일부는 꼭 홍콩이나 이런 곳에다가 따로 보관해두는, 투자해두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뭔 소리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심천은 그런 성격으로 왜 화교들의 자본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등소평이 심천을 경제특구라고 하는 것을 해서 열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뭐 미국이라든가 영국, 프랑스, 그야말로 그런 정말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렇게 적대국이었던 그런 나라들의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어려웠다는 거지. 좀 리스크가, 위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마오쩌둥을 추종했던 정치 세력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언제든지 시비를 걸 수가 있어.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왜 자본주의와 거래를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그 위치로 할 수밖에 없었다. 멀찌감치에 가서 북경과 아주 먼 곳에, 그리고 그곳에 홍콩이나 이런 것처럼 화교 자본들을 들여오면, 그래도 이거는 같은 민족의 자본과 기술을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적대적으로 그동안 국민들에게 교육했던 서구 열강들과 직접적인 거래를 한다는 그런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위치를 차지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번째 경제특구 심천에서는 외자 유치를 위한 각종 우대 정책이 실행되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금 감면 이런 것들. 그래서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다양한 실험이 진행되었다. 실험적인 성격이 강했다는 거예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자본주의의 실험장 역할을 해온 것이다. 그게 바로 심천이고 그게 바로 경제특구란 얘기인데, 그러면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는 뭐야?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사회주의는 계획경제잖아요. 계획경제. 그리고 시장경제는 뭐예요? 시장경제는 자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의 계획경제와 자본주의의 시장경제가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건데, 그 두 개 전혀 별개의 것들이죠.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폐단을 비판하면서 나왔던 것이에요. 자본주의 역사는 길지만 18세기부터 마르크스가 이러한 사상을 만들어내면서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만들어냈던 뭐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사회주의 이론을 철저하게 계획경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등소평은 그러한 그 전통적인 사회주의 개념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본주의적인 요소, 어떤 그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한 어떤 장점을 자본주의에서라도 한번 받아다가 사회주의에다가 이식시켜서 실험해 보겠다. 그런 것이 바로 이 심천 경제특구이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나온 게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을 보면 홍콩과 마카오의 경험을 삼겠다. 응? 그죠? 홍콩은 1997년에 중국으로 반환되기 전까지는 영국령이에요. 영국령. 그래서 영국에서 파견된 총독이 거기를 통치했죠. 그러나 영국은 정말 자본주의 진영에서도 가장 발달된 국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해 왔다는 거지. 그래서 물론 뭐 여러분 다 알다시피 97년 반환되면서도 향후 50년간은 그런 기존의 자본주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 체제를 같이 유지해도 그 자본주의가 나중에는 경제적인 어떤 그 기반 역할을 하게 되고, 그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사회주의를 좀 더 건강하게 실현해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공산사회를 만들겠다. 이게 이제 그런 이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심천은 위치가 딱 그냥 그 홍콩과 붙어 있는 곳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완전히 홍콩을 벤치마킹한 그런 도시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 뭐 위치는 광둥성 안에 있어요. 뭐 홍콩도 위치는 광둥성 안에 있죠. 그렇지만 이제 홍콩은 지금 현재는 특별 행정구고요. 심천은 그냥 시예요. 경제특구를 제일 먼저 시행했던 그런 시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은 뭐 심천 같은 그런 도시는 뭐 모든 도시가 다 그 수준이 돼버린 거죠. 이건 1980년대 얘기인데, 그 당시에 이제 이 경제특구라고 외국 문화를 받아들이고 개방했던 그런 도시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심천의 역사는 홍콩과 맞물려 있다. 영국과 난징정화, 베이징, 이건 뭐야? 결국은 그 아편 전쟁 이후에 중국이 서구 여경들의 강압적인 개항 요구죠. 개항 요구에 무릎 꿇고 이제 문을 열기 시작했다라는 건데, 홍콩 섬과 주롱 반도. 그 홍콩은 섬이죠. 홍콩 아일랜드라고 그러고, 그 맞은편에 구룡 반도가 있어요. 구룡. 그 지역을 다 홍콩이라고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가 이제 영국으로 이제 할양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할양된 다음에 나머지가 지금의 션전시가 되었다. 자, 그러니까 원래 보통 3,000 평방 킬로미터 정도의 넓이 중에서 30% 정도가 지금 홍콩과 구룡이었다는 거죠. 나머지 70%가 심천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 지역인데 홍콩 아일랜드와 구룡 반도를 떼주면서 나머지 70%를 가지고 만든 도시가 심천이다. 그죠? 그래서 심천은 1978년 덩샤오핑, 그러니까 개혁개방이 시작된 그때 바로 경제특구로 지정이 되었다. 그래서 홍콩을 벤치마킹해서 심천이고, 마카오를 벤치마킹해서 주하이를 만들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두 지역을 수출 기지로 확정하고 3에서 5년간 시험적으로 운영을 한 후, 이를 토대로 내륙 지역에 상당한 수준과 규모의 대외 생산기지, 가공기지, 홍콩 및 마카오 동포를 위한 관광구를 건설하자는 의도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 의해서 이 심천이 만들어진 건데, 심천은 이제 이때부터 외국 자본의 자유로운 유치, 증권거래소 설치. 증권거래소는 뭐 1991년쯤 돼서 있었던 일이고요. 일단 80년대에는 외국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증권거래소 설치 등으로 자본주의 실험이
실시되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 개혁 개방이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이 지역에서 시작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 지역은 타 지역, 즉 내륙 지역이라든가 다른 지역, 북부 지역에 비해서 훨씬 경제적으로 앞서갈 수밖에 없었다. 인구가 1190만이나 되네. 그죠? 웬만하면 그냥 1000만 도시야, 1000만. 우리는 뭐예요? 100만 도시도 꽤 큰 건데 심천은 1000만 도시면 뭐 어마어마한 것이죠. 여기에다가 증권거래소는 이제 기업들의 투자 자금이 증권 거래를 통해서 투자를 통해서 유치가 되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이제 자본주의적 개념인 거예요. 중국은 원래 사회주의 개념에서의 그 기업이 어디 있어요? 민영 기업이 아니죠. 국가가 다 소유하는 국영 기업들인데 이렇게 자본주의에 꽂힌 증권 시장이 심천에 열렸다는 것. 1990년이지만 어찌됐든 그런 것들은 거의 자본주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일들이 이 지역에서 벌어졌다라는 거죠. 자, 위치는 뭐 이렇습니다. 이게 뭐 시암 땅같이 생겼으면 중국의 남쪽이죠. 예. 광동성 쪽인데 광동성 쪽에 뭐 동관도 있고 회이조, 중산, 주하이 이렇게 있는데 자 아까 얘기했던 션전이 여기까지 뭐 다였는데 홍콩 아일랜드하고 주롱 다 떼주고 나니까 나머지 부분이 여기다. 여기 바로 션전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종전에 11기 선종전에 1978년에 여기서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을 위해 개혁개방 정책을 결정했고 이후 동남아 화교 자본들 유치할 목적으로 광동성에 수출 강고를 설치를 구상했다. 그 지역이 바로 션전이다. 그죠? 자, 션전, 주하이, 샨토, 샤먼. 예? 이것을 79년에 이것을 압축하고 그 성격을 수출 특구로 인정하였다. 그래서 이제 1980년이 되면은 이 경제 특구를 시작으로 외국 자본들을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여기에 들어온 외국 자본들이 많은 것들을 만들어서 수출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수출 가공구, 엑스포트 프로세싱 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심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983년까지 선진 기술의 전수, 외화 획득, 고용기회 창출 등 수출 가공구적인 성격이 향했다. 그런데 84년부터 여기를 둘러본 등소평이 경제특구보다도 좀 더 정치적인 목적까지 부여했다. 그것이 뭐냐? 첫째, 대외 개방의 창구 역할이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무슨 수출 가공구 뭐 이런 식으로 경제적인 기능만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등소평이 얘기한 그 당시 처음 선포한 개혁 개방 정책을 할 때 그 개혁 개방 정책의 모델로서 이 지역을 활용하겠다는 것이 결정이 되었다는 거지. 해외의 자본과 우수한 인력, 선진기술, 권리 경험을 도입하고 내륙의 자원과 노동력을 결합하는 창구 역할을 명시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개혁개방 정책의 실험장 역할도 하게 했다. 그래서 그 실험이라는 게 뭐야? 이 북경부터 멀고 저기 홍콩 옆에다가 해봐서 이게 잘 되면 이러한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그 전체 면적에 보면 심천은 점에 불과해, 점. 그죠? 점. 조그만 도시들. 근데 이제 이것이 성공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많은 점과 같은 도시들을, 해안 도시들을 다 개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뒤늦게 열린 게 이제 뭐 산동성의 칭다오, 뭐 옌타이 이런 데고요. 그다음 뭐 상하이도 열렸고요, 그죠? 그다음에 닝보, 뭐 이런데. 그래서 이러한 지역들을 다 개방을 한다 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선으로 연결됐고 나중에 내륙까지 개방을 하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이 시작은 이 심천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션전에 주로 이제 어느 나라, 어디 해외 자본이 어디에서 들어올 거냐? 심천은 홍콩, 주에도 홍콩, 홍콩이나 마카오, 샤먼 복고성 있죠? 이건 타이완, 샨토, 홍콩, 타이완, 하이난, 홍콩, 마카오, 동남아. 요거는 이제 신장인데 이거는 별로 이렇게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어찌되었든 여기 홍콩, 타이완, 마카오 다 뭐야? 동남아? 이게 다 화교 자본들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서구 국가들, 자본주의 국가들의 자본은 어떻게 보면 조금 직접 투자를 받기는 껄끄럽지만 이건 뭐야? 같은 민족이잖아. 그죠? 한족이야. 중국인들이야. 화교들이야. 그럼 뭐야? 같은 민족. 민족 자본이지 뭐. 민족 자본을 이용해서 경제 발전을 한다. 그건 뭐 크게 문제가 될 게 아니잖아. 그죠? 열강들의 돈을 빌려다가 차관을 도입해서 경제 발전을 한다. 이러면 또 비판의 그 당시 상황은 이념적으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위치적으로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머리를 써서 잔머리지 이렇게 해서 그 심천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분이 바로 덩샤오핑 동지예요. 그래서 그러한 목적으로 되었고요. 이 당시에 이제 그 바로 시기적 상황이 어떠냐면 문화대혁명이 끝난 지 불과 4년 만에 일이었다. 문화대혁명 시기 해외에 나간 화교를 가족으로 둔 이들은 반동으로 몰려서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농촌으로 쫓겨났다. 따라서 경제특구 션전이 만들어졌지만 홍위병의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던 중국에 선뜻 투자할 외국 기업은 전혀 없을 듯 했다. 그러니까 외국 자본을 들여오는 것도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문화대혁명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선뜻 들어오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동남아나 홍콩 가까운 지역에서 가능한 그런 그들의 자금을 들여오려고 이 지역에다가 경제특구를 만들었다. 그래서 최초에 들어온 게 이제 중국 화교 기업인 정대 그룹이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화교를 위한 법률, 법규와 별도의 5대 정책을 만들어서 고국에 투자한 화교 기업들이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래서 그냥 일반 중국 사람들이 볼 때는 외국인, 그 다음에 해외 동포, 그 다음에 내국인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국인, 외국인 이렇게 됐지만 이 화교들, 해외 동포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동남아시아에서 나름 엄청나게 부를 갖고 있는 상권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화교들이죠. 그건 왜 그러냐면 옛날에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청나라한테 어떤 그 개항을 요구하면서 무역을 할 때 그들은 좀 더 쉽게 동남아 국가들을 점령했어요. 베트남 이쪽은 프랑스가 점령했고요. 그죠?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태국이나 미얀마 이런 지역도 말레이시아 이런 지역까지 갔단 말이지. 근데 그들의 그 무슨 파인애플 농장이라든가 고무 농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배할 때 그들을 또 다룰 수 있는 중간 계층의 간부들을
그 당시 청나라에서 중국 사람들을 데려다가 고용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자연스럽게 제국주의 열강들이 식민 통치를 하는데 중간 계층의 역할을 해준 게 그 당시에 그곳에 나간, 지금으로 따지면 해외 취업이지, 나간 화교들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이 열강들이 도망간 다음에, 빠져나간 다음에 그들 밑에서 있었던 이러한 그 어떤 그 지배 계층으로서의 어떤 가지고 있었던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살려서 그들이 거기에 정착해서 결국은 오늘날의 동남아시아의 화교의 경제적으로 성공한 화교 기업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서양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해서 무엇을 가져가려고 했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들이 대신 만들어서 경제활동을 해서 그걸 수출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부를 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부를 쌓은 그 화교들은 결국은 꿈은 뭐냐면 언젠가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투자하고 고국에다가 좋은 일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 이 지역의 심천도 이 출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들이 돌아오는 투자를 하면서 돌아오는 그런 것들이 맞아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일단은 심천은 자본주의를 시험적으로 중국에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최초로 문을 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보면 이 중국의 최초로 맥도날드가 이 심천에 들어왔는데 그게 바로 저 모습이라고 합니다. 전통식 모습으로 되어 있대요. 자, 그럼 그 이후에 그 80년대 개혁개방 이후에 중국 심천은 끊임없이 경제 발전해 왔어요. 특히 90년대에는 중국의 최초로 1991년에 증권시장이 열렸습니다. 두 군데 열렸어요. 상해와 심천에 두 군데의 증권 거래소가 열렸어요. 그래서 중국의 증권은 두 종류입니다. A 주식과 B 주식인데 A 주식은 내국인용, B 주식은 외국인용이에요.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렇지만 아무거나 다 할 수는 못하게 했고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 종목만 따로 해서 B 주식으로 만든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상해에서 거래되는 B 주식은 달러로만 거래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션전에서 거래하는 외국 투자자들은 달러가 아니라 홍콩 달러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뭐냐면 결국은 심천은 홍콩, 중국의 동남아 지역에서의 투자를 유치하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게 나온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주식시장이 그렇게 열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심천은 서울의 크기가 3.3배, 인구는 1200만 정도 되네. 지역 생산도 거의 북경, 상해, 뭐 천진 다음으로 아주 생산도 높고 그러니까 국내 경제 규모 4위, 그죠? 부성급 도시, 거의 성에 육박하는 경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걸 보면 이 부분은 뭐냐면 글로벌 기업이죠.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이라고도 하죠. 다국적 기업들이 옛날에는 없었는데 2017년 최근에 보면 심천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500대 기업 안에는 이런 중국의 핑안, 텐센트, 정웨이, 헝다, 완커라는 그룹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뭐야? 지금 심천의 모습은 4차 산업의 중심을 선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유니콘 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니콘 기업. 이게 막 스타트업 이런 것들이 가장 활발하게 되는 곳이 심천이에요. 그러니까 기술도 많고 재료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지금 심천이죠.
그래서 심천시는 국가적으로 해서도 차원에서도 이 지역을 경제발전, 첨단 기술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이런 그 젊은이들 창업하고 막 그런 기업들이 심천에 많이 모여 있고, 왜?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떤 기술을 개발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모여 있어요. 기술자들이. 응? 그런 것을 노리고 많은 그런 그 젊은 창업자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서로 기술 협력이라든가 자본을 유치하거나 이런 것들이 용이하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심천은 이미 그런 도시로서 정평이 나게 되고, 그러니까 더 많은 자본과 더 많은 기술이 심천으로 모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심천도 션전도 결국은 이제 산업 고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80년대 개혁 개방 때는 거의 뭐 노동 집약형 그런 산업들이 많이 있었어요. 의류라든가, 그죠? 신발 이런 것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뭐야? 지금은 좀 더 고도화된 기술 집약형 산업들이 많이, 자본 집약형 산업들이 많이 이곳에 몰려 있다. 그래서 이제 산업 고도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그래서 하이테크 및 금융산업도 이곳에서 많이 발전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심천 경제특구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변해왔나를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동북 삼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어서 이제 그 지역은 또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